the world's largest, most influential technology event. 안녕하세요. 비즈니스워치에서 IT 부문을 맡고 있는 구혜린 기자입니다. 네, 이혜선 기자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작년 CES는 온라인으로만 발표됐는데요. 이번엔 화려하게 부활했습니다. 굉장히 주목할 만한 기술 발표가 많았는데요. 네, 저희가 들고 온 소식은 그중에서도 굉장히 핫한 분야입니다. 자율주행과 로봇인데요. 흥미로운 점은 LG전자는 이번에 자율주행차를 발표했고 현대차는 로봇을 발표했다는 점입니다. 자율주행 전기차 로보틱스 분야는 경계가 완전히 허물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네요. 지금부터 그러면 CES 2022 현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CES의 주요 키워드는 모빌리티였는데요. LG전자가 자율주행차를 선보였다면서요. 네, LG전자는 인공지능 기반 자율주행차 콘셉트 모델 LG 옴니팟을 선보였습니다. LG 옴니팟은 자동차를 단순 이동수단에서 생활공간으로 진화시킨 모델입니다. 차량 내부에 대형 디스플레이 패널과 전자제품 등을 구비해 자율주행 중 일을 하거나 영화 감상, 운동, 캠핑 같은 활동을 즐길 수 있습니다. 자동차 안에서 집과 같은 편안함을 누릴 수 있다니 신기하긴 하네요. 삼성전자도 자율주행차를 발표했다면서요? 네, 삼성전자는 CES 부스에 증강현실 자율주행차를 전시했는데요. 삼성전자의 IT 가전기술과 전장자회사 하만의 기술을 접목한 콘셉트 모델입니다. 다양한 주변 정보와 서비스를 연결해 편리한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게 한 것이 특징입니다. 차 안에서 간편하게 커피를 주문하는 것은 물론 화상회의도 할 수 있습니다. 전자회사가 자동차를 발표하다니 확실히 신선하긴 하네요. 그런데 이게 상용화 계획이 있는 건가요? 일단 업계에서는 상용화하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이들 업체가 직접 자동차 산업에 뛰어들기보다는 미래 먹거리인 전장 산업을 강화하기 위한 움직임이라는 해석인데요. 삼성전자 측은 완성차 출시에 대한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전기차 사업에 직접 뛰어들겠다고 밝힌 전자업체도 있다면서요? 네, 일본 전자업체 소니가 그 주인공입니다. 소니는 이번 CES에서 전기차 시장 진출을 선언했습니다. 올 봄에는 전기차 회사인 소니 모빌리티를 설립할 계획입니다. 소니가 전기차를 내놓다니 정말 신기하네요. 그러면은 프로토타입도 이미 나온 건가요? 네, 소니는 지난해 CES에서 자율주행 기능을 갖춘 프로토타입 전기차 세단 모델을 선보였었죠. 이번에 공개한 프로토타입은 SUV입니다. 차량 내외부에 총 40개의 센서를 설치해 안전성을 높이고 사용자 맞춤형 엔터테인먼트 공간을 만들었는데요. 모빌리티 개념을 재정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출시 시기나 사업 방향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자동차 회사죠. GM 메리 바라 회장도 기조연설에 나섰습니다. 전기차 대중화를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다면서요? 네, GM은 2040년까지 탄소 중립이라는 목표를 세웠는데요. 이를 위해 오는 2025년까지 전기 및 자율주행 차량에 35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일단 전기차 30종을 출시하고요. 2035년에는 트럭 등 대형 차량까지도 전동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율주행의 핵심 기술하면 또 로보틱스를 빼놓을 수 없죠. 이번 CES에서는 어느 때보다 다양한 로봇 기술이 이목을 끌었다고 들었는데요. 구체적으로 한국 기업 중에서는 어느 기업이 로봇을 선보였나요? 네, 놀랍게도 로보틱스로 가장 큰 주목을 받은 곳은 현대차입니다. 4대 그룹 총수 중에 정의선 회장이 유일하게 현장에 갔는데요. 로봇계 스팟을 데리고 나와서 직접 발표를 맡기도 했습니다. 어떤 솔루션인가요? 모빌리티와도 관련이 있겠네요. 당연히 관련이 있습니다. 현대차가 가지고 나온 비장의 무기는 바로 메타 모빌리티입니다. 얼핏 보면 메타버스와 모빌리티의 합성어 같죠? 그런데 이 개념의 핵심은 로봇입니다. 현대차는 모든 사물의 이동성을 부여하는 로봇을 신개념 모빌리티로 정의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로봇이 현실과 메타버스 세계를 연결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맡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메타모빌리티는 처음 들어보는 개념인데요. 좀 더 쉽게 풀어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 메타 모빌리티가 구현된 세상을 쉽게 생각해 보면 이런 것들입니다. 사용자가 메타버스 속 구축된 가상의 집이나 차에 접속한 뒤에 현실에서는 로봇계를 산책시키거나 실제 자동차 내 로봇을 만져서 가상과 현실을 동기화할 수 있다는 것이죠. 스마트 팩토리도 마찬가지인데요. 현실과 동일한 공장을 메타버스로 구현하고 동기화하면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는 공장이라 해도 로봇을 통해 생산 라인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CES에 참여한 건 아니지만 네이버가 제시한 비전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은데요. 네이버가 조만간 오픈할 신사옥에도 이 기술이 적용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여기 쓰이는 기술이 바로 디지털 트윈입니다. 마치 거울과 같이 현실과 평행한 공간을 메타버스에 만들고 현실에서 일을 조종한다는 건데요. 네이버는 현실 사옥과 동일한 메타버스 사옥을 구축하고 가상 사옥에서는 실제 건물에 있는 클라우드 로봇으로 명령을 내려서 운영 효율성을 극대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차와 굳이 차이를 뽑자면 네이버는 사옥에, 현대차는 완성차와 공장에 이를 적용한다는 것이죠. 삼성전자와 LG전자도 작년에 재밌는 서비스 로봇들을 발표했었잖아요. 올해는 어떤가요? 올해도 새로운 로봇들을 많이 발표했습니다. 삼성전자는 동반자 로봇인 삼성봇 I를 선보였습니다. 이 로봇은 조수 역할을 넘어서 사용자와 같이 이동하고 상호작용하는 로봇입니다. 텔레프레젠스라는 기능을 갖춰서 사용자가 멀리 떨어져 있어도 현장에 있는 것처럼 조종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게 특징입니다. LG전자는 클로이 로봇 시리즈로 이미 유명하죠. 이번에는 자율주행 기술에 더 힘준 느낌이긴 한데 특이사항은 없었나요? LG전자는 작년 CES에서 클로이 시리즈 5종을 발표하면서 사업 포트폴리오의 다양성을 뽐낸 바 있습니다. 이번에는 가이드 로봇, 서브 로봇, 실내 배송 로봇과 같은 클로이 3종을 발표했는데요. 특히 LG 클로이 가이드봇은 안내뿐만 아니라 전시 해설, 보안, 광고 등 복합적인 기능을 갖춰서 수요가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보니까 이번 CES에서 로봇이 꽤 중요한 테마였네요. 최근에 삼성전자도 기존 로봇 사업화 TF를 정식 팀으로 격상했다고 하죠. 자동차부터 전자기업 대부분이 로봇 기술 개발에 열을 올리는 이유는 뭔가요? 아무래도 쉽게 생각해보면 코로나19와 관련이 깊습니다. 팬데믹 이후에 비대면이 대세로 떠올랐기 때문인데요. SK증권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서비스 로봇 수급이 급증했고 물류 로봇 역시 아마존 페덱스와 같은 이커머스 시장 급성장에 따라서 필수 로봇으로 자리매김했다고 합니다. 보스턴 컨설팅 그룹은 로봇 시장이 오는 2030년에는 최대 2,600억 달러, 한국 돈으로 약 312조 원까지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로봇 시장이 비대해진 이유와 산업 규모 전망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방구석 CES였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